여기에 이제 그 채권, 매출 채권하면 외상 매출금 받으럼이라 그랬는데, 어, 이 매출 채권은 이제 여기 상거래상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을 말하며, 매입 채무라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입금 지급업을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라 하면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사업 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 이 경상적이란 말은 정상적 이 뜻이에요. 거래, 즉 주된 영업 활동 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수익,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그러니까 상거래라는 것 자체를 기억해 두세요. 팔고 사는 거. 그럼 대손의 의의는 뭐냐? 이 대손은 대여해 주거나 받을 거를 손해봤다, 띠꼈다 이거예요. 외상매출금 받으럼 등의 매출채권이나, 그러니까 외상값 받으럼 두 개를 매출채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대여금이나 미수금, 그 다음에 나머지 등의 기타 채권, 뭐 대여금, 미수금, 그 다음에 선급금,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다 기타 채권이 그 밖의 채권. 근데 이거는 거래처의 파산 또는 그 밖의 원인, 이런 원인에 의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손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처리를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그 대손의 예상과 대손충당금의 설정, 이건 기말 결산 시 매출 채권에 대하여 차기에 발생할 대손의 예상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추산하여, 이게 뭔 소리냐면 연말에 이제 금년에 외상값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내년에 넘어가면 분명히 띠낀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은행도 대출해주고 100%다 받는 게 아니래요. 띠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가면은 그 법무팀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그 은행 직원 중에 그 이거만 받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소송 걸어가지고 지급 명령이라든가 정식 재판을 걸어서 이제 그 사람 재산 있는 거에다가 압류 놓고, 대출해주면 그 대출해준 부동산에다가 압류 넣어서 이제 경매 처분하고 그래서 돈 받아내잖아요. 은행이 참 매정해요. 가만히 보면 얄짤없어요. 이자도 안 깎아줘요. 이자도 안 깎아주고 그냥 아주 정확히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그 사람 상대방 재산이 없는 사람은 못 받아내는 거예요. 요새 그 부동산 사기가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 사기치고 도망가는데 돈 없으면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처가 이렇게 파산이 되면 못 받는 방법이, 못 받은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년에 가서 못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년도 못 받으면 내년도 비용이 돼버리면 이거 분명히 금년에 팔은 거거든요. 그럼 금년에 팔은 것 중에 손해본 거면 금년의 비용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금년에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오거든. 이렇게 대손상각비라고. 대손상각비라고 해야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와요. 비용이 생기면 그만큼 늘어나면 순이익이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1%, 세법에서 1%로 정해놨어요. 세법에서 1%나 그 다음에 그 연령분석법, 경험률법, 과거에 얼만큼 띠꼈다. 그 다음에 연령분석법은 외상값 못 받은 지가 오래된 거는 그래도 띠낄 확률이 높죠. 이런 것 중에서 제일 큰 금액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충당금을 설정해놔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실제로 띠끼면 그때 가서 대손상각비라고 분개하지 않고 그때는 요 충당금으로 메꾸고, 지금은 미리 대손상각비로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금년의 비용으로 잡은 거예요. 이게 금년에 띠끼진 않았지만 미리 비용으로 잡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대손충당금 했다가 나중에 띠끼면 그때가 더 비용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 충당금으로 메꾼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일종의 그 평가 계정이에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럼 이런 채권을 이만큼 못 받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차익만 보충한다. 그래서 항상 충당금을 만들어 놔요. 여러분들 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수선 충당금 만들어 놓죠. 그건 부채지만 이거는 부채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평가 계정이라 그러는데 이 충당금을 항상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제가 그 은행 그 차장한테 물어봤어요.
대출해주면 다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띠끼는 게 많대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은행도 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놔요. 그래서 이 충당금을 항상 결산 때 설정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대손 예상이 3만 원이에요. 근데 충당금 잔액이 없어. 그러면 대손 삼각비, 금년 비용으로 잡아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이건 뭐야? 나중에 실제로 대손이 되면 이걸로 메꾸겠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대손 예상이 3만 원인데 충당금 잔액이 2만 원 있다. 2만 원 뭔 말이냐면 이미 이렇게 충당금을 2만 원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 놨으니까 요 예상액만큼만 충당금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2만 원이 있으니까 만 원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하면 2만 원 잔액하고 요 만 원하고 더하면 3만 원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3만 원을 예상했는데 충당금 잔액이 3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거 이미 다 만들어 놨으니까 분개 안 해요. 이거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대손 예상을 3만 원인데 충당금이 4만 5천 원 있어. 작년에 이만큼 많이 설정을 해놨어. 그러면 이 충당금을 오히려 없애주고 충당금을 환입을 시켜요. 충당금에서 빼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에서 요만큼을 빼버린다. 대손 삼각비에서 요만큼 빼버려요. 요 비용에서 요만큼 빼버리고 아니면 이걸 수익으로 잡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이 발생해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내년에 넘어가고 나니까 내년에 실제로 가니까 외상값이 실제로 띠꼈네요. 자, 회계기간 중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매출채권 외상값이나 받으러이에요. 대손된 만큼 뭐 기타 채권도 대손이 되겠죠. 그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으로 써요. 좀 다르겠어요. 자, 회계기간 중에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발생이란 말은 쉽게 그냥 띠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띠낀 거야. 이거는 띠낄 걸 예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을 해야 발생주의에 따라서 금년 비용으로 잡아야 순이익 적게 나오고 그래야 세금 적게 내거든. 근데 이건 내년에 가서 실제로 띠꼈어요. 대손된 만큼 충당과 상기하고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없거나 그러면 대손상각비예요. 회수불능이 5만 원이야. 그럼 외상값 띠꼈으니까 외상값 이제 줄여야죠. 자산의 감소로. 외상값이 대변회가 없어지는 건 현금으로 받거나 띠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5만 원 띠꼈어 실제로. 이게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느냐면요. 6개월 기다려야 돼요. 이거 은행에서 확실히 못 받을 것 같다. 어음은 이제 부도 처리를 하고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외상값 실제로 6개월 지나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 이건 완전히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럴 때만 외상매출금 줄이고 대손상각비. 이제 그거는 이제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띠끼면 이렇게 분개를 해줘야 돼요. 뭐 6개월이 지났든 안 지났든. 그래서 여기 외상매출금 5만 원 없어지고 대손상각비 5만 원. 충당금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라도 비용 잡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은 게 여기서 요 해놓은 게 없다 그러면 여기 충당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없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회수불능이 5만 원 되는데 충당금 잔액 3만 원 있어. 그러면 이제 외상값 5만 원 띠꼈어요. 근데 충당금 3만 원을 일단 메꿔야 돼. 왜? 앞에서 미리 비용 잡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만 대손상각비로 하는 거예요. 2만 원. 그 다음에 회수불능이 5만 원 되는데 충당금이 딱 5만 원 있네? 야, 이건 아주 안성맞춤이네? 외상매출금 5만 원. 그리고 대손충당금 5만 원. 선생님, 요 앞에서는 요 금액이 똑같은데 분개 안 했는데 요거는 분개했네요. 헷갈리지 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3만 원을 설정하려고 그러는데 3만 원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이건 잔액이 5만 원이 있는데 5만 원 띠꼈으니까 이 5만 원 다 써야지. 여러분들 지금 호주머니에 5만 원이 있는데 지금 당장 5만 원 지출해야 돼. 그 5만 원 써야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지금 내가 3만 원 비상금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근데 마침 호주머니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3만 원 있어. 그럼 비상금 더 갖다가 주머니에 넣을 필요 없잖아. 이게 그거하고 같은 얘기야. 이건 비상금 만들어 두는 거고 이건 실제로 비상금을 쓰는 거야. 5만 원 있는데 5만 원 썼어. 그럼 외상값 5만 원 사라지고 대손충당금 5만 원. 근데 여기 5만 원이 띠꼈는데 충당금이 6만 원 있어요. 그럼 이건 남네.
오늘 용돈 5만원 쓰려고 그랬는데 아우 보니까 주머니에 6만원 있네? 그럼 5만원만 쓰면 되지. 그 구태여 6만원 뭐 쓸 필요 없잖아. 여기 외상값 5만원 사라지고 대손 충당금 5만원. 분계가 위아래 똑같죠? 그럼 나머지 만원은 뭐하냐? 다음에 또 띠끼면 그때 가서 그거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타 채권의 대손상각시 대여금이나 미수금 선거금은 단기 대여금이 띠꼈어.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해요. 그 밖에 것들 대손상각비. 요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고 이건 영업의 비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처리한 채권의 회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기 띠꼈다 받은 거야. 여기다 써놔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띠꼈다 받은 거다. 상대방 띠꼈다 받은 거예요. 전기 단기 구분하지 않고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하면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한다. 현금, 대손 충당금. 왜냐하면 여기서 대손 충당금 없앴으니까 원위치 하는 거야. 단기 거든 정기 거든 다. 우리나라가요, 북한에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뭐 6천억을 빌려줬다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5조를 갖다 줘갖고 핵무기 만들게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 잘못한 거예요. 그거 5조 갖다 줘갖고 그때 그 완전히 그 고난의 행군 시대 때 그냥 내비둬선 공산주의 무너지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좌파가 또 그러게 문제야. 북한 눈치 보느냐고. 아니 5만원 갖다 주고 그거 갖고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또 돈을 빌려줬거든 북한에다가. 근데 북한이 지금 돈 줘요? 안 주잖아요. 지금 띠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외상매출금, 뭐 대여금이면 대여금,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분기한 거예요. 우리 정부 회계에서 그렇게 처리했어요 이미. 근데 러시아는 그때 소련한테 돈 빌려줬는데 소련이 망할 때 그래도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한테 야 내가 돈은 없는데 이 무기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 그 소방 헬기 그 불 끄는 거 봤죠? 그때 그 강원도 동해에 불 나가지고 소방 헬기 막 와서 불 끄고 그랬잖아요. 그거 러시아제예요. 러시아에서 봐준 헬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뭐 그거 말고도 러시아제 무기를 우리한테 많이 줬는데 심지어는 러시아 항공모함 준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항공모함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중국이 가져가서 중국이 지금 그거 보고 항공모함 만든 거예요. 그게 원래 러시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띠꼈다가 이게 돈을 받은 거야. 러시아한테는 받았어요. 근데 북한한테는 뭐 띠꼈어. 영영 뭐 주겠어요. 그 김정은이. 그 뚱돼지가 줄 리가 없지. 현금 대손충당금. 현금 대손충당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가 성질이 못됐더구만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아니 저기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농구 게임하다 지면 막 불지르고 그랬대요. 그 악한 집안에서는 악한 자들이 점점 더 악해지더라고. 자, 받으러옴과 지급어음. 자, 이건 받으러옴 지급은 앞에 설명한 거예요. 전자어음에 의해. 약속어음이란 상거래에서 어음 발행인이 일정한 길에 이거 뭐 설명할 거 없이 어음은 발행하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그러는 거예요. 수치는 이제 어음 받았으니까 내가 받을 거예요. 그건 받으러옴이고 이건 지급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매입하고 약속어음 발행 시 그러면 상품이 들어오고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에요. 근데 상품 매출하고 약속어음 수치는 받으러옴 상품 매출. 이미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어음대금의 결제, 소유 약속어음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럼 현금이 들어오고 이 받으러옴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당전 발행의 약속어음 대금 지급하면 이 지급어음이 없어지고 대변에 현금이 나가요. 그 다음에 어음의 배서. 여기 배서 양도가 뭐냐면 뒤에다가 서명하고 넘기는 거예요. 상품을 매입하고 소유하고 있던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 양도 해주면 상품이 들어오고 어음이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어음을 넘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네가 받아가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소유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율을 차감한 실수금은 당좌예금하면 받을 어음이 사라지고 은행에서 방금전까지도 분기해봤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나머지 당좌예금. 그러니까 이거 돈 받고 이건 처분 손실이에요. 자, 기타 채권과 채무. 자, 그러면 잠깐 요거 읽어보세요. 지금 한 거. 요까지 한 거 한번 요 앞에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 박스 친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